아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되게 잘해주세요. 소름이 진짜. 근데 PD 수첩은 통편집했어요. 2번이나 저를 통편집했거든요. 진짜요? 우린 통편집 안 할 거예요. 원하시면 저희 통으로도 나갑니다.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 투자에 관한 자문을 많이 해보신 박성란 변호사님을 모시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박성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AI인 줄 알았어. 변호사님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죠. 쿠팡 이용해 보셨나요? 그럼요. 쿠팡 자주 이용합니다. 쿠팡이 2010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창업한 지 10년 만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는 시총이 최고로는 100조 원 정도가 됐었고 지금은 5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6조면 한국에 쿠팡보다 시총이 큰 회사가 몇 개 없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이렇게 5개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쿠팡은 너무 큰 회사고 우리가 자주 쓰는 앱 보면은 당근마켓이나 마켓컬리 같은 앱들도 벌써 가치가 몇 조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창업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한국은 지금 뭐 창업 열풍이다, 창업 전성기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나오는 걸 봐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20만 개의 기업체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대박 꿈을 안고 창업에 나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창업을 하려면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돈이 없죠. 맞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사업 자금이 문제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 자금을 조달해 오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사업 자금을 조달해 올 때 각 방법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쟁점들이 있는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업 자금 조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분 투자 그리고 대출이 있고요. 공짜 돈, 지원금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우선 지분 투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주식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을 쪼개서 일부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지분 매매는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시작하는 초기 기업들은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매출이 아직 나오지 않은 회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인지 그렇다면 이 회사 지분 10% 가치는 얼마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내특화한 기업인 벤처 캐피탈, 줄여서 VC라는 업체들이 생겼고요. 보통 이런 초기 기업 지분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업의 가치는 보통 뭘 보고 평가를 하나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꿈의 크기를 가장 크게 보시는 것 같고요. 기업들이 업황이 좀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비대면이라던가 메타버스, IT 업종 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출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출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법인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법인도 설립을 하고 해산을 함으로써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도 살아야 되니까 사망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해산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양면인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빚을 갚을 거다. 요게 신용이라고 합니다. 이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하는 걸 신용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은 어떻게든 살면서 빚을 갚을 거란 신용이 없기 때문에 신용을 전제한 신용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기업 대출은 담보대출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주로 받는데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보증입니다. 대표가 서야겠죠.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부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이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은 여러 요건들이 각 기관 홈페이지에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이 따로 있다면 그거는 그때 대표의 개인의 신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준비 안 한 질문.
너무 궁금해. 말씀드릴게요. 알죠. 알죠. 알긴 아는데 준비한 것만 아는 사람이라서 대출을 평가할 때 기대출을 반영을 해서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측정을 하는데 대표가 이미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한도는 차감을 하고 보증 능력을 평가를 할 거고 그럼 보증 능력이 깎인 만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좀 감액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앞서 지분 투자는 투자를 받는 대신 지분을 넘겨줘야 되고 대출은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됩니다. 반면에 지원금은 그냥 받는 겁니다. 회사의 권리를 나눠줄 필요도 없고 나중에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데요? 선물 같죠? 네. K-스타트업이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각종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산점이 또 중요한데 가산점 예로 들자면은 지방기업 가산점이라던가 여성창업가 지원금, 경력 단절료 지원금이라던가 현재로서는 투자하는 혹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경단녀 지원금이 가산점이 제일 크다고 하니까 혹시 이 요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